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 지금 요 전까지 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요 전까지 한 내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 x축과 만나거나 다른 직선이나 다른 포물선과 또 만나거나 하는 이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참 했었는데, 그럼 방정식이라는 개념 입장에서 생각해서 세상의 방정식이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밖에 없는 거냐? 얼핏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있었으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 차를 딱 빼고 나면 그 1차, 2차, 3차, 4차는 정확하게 표현해 줄게. 다항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항 방정식. 그러니까 x의 거듭 제곱과 그것의 계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 다항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리식도 있고 무리식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무슨 함수자가 붙는 애들은 여기다 전부 다 방정식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단원이 존재해. 그러니까 삼각함수 배웠다. 그럼 삼각방정식 있는 거예요. 지수함수 배웠다. 그럼 지수방정식 있는 거예요. 요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건 지금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 다항식만 다루니까 그 다항식을 베이스로 하되 1, 2차 방정식이 아닌 모든 방정식을 여기다 다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크게 세 덩어리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고차 방정식. 그러니까 3차, 4차를 넘어가는 고차 방정식이 이렇게 뭉텅이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연립 방정식. 문자 개수를 늘리는 거죠. x만 물었었다면 이걸 x, y, z, a, b, c, p, q, r 이런 식으로 문자의 개수를 늘려서 만드는 연립 방정식. 요게 이제 한 뭉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예전부터 흔적들을 봤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우리는 2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에 흔적들이 다 있어서 이제 어렴풋한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걔에서 연장선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 근데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거, 이건 이제 낯섦과 어려움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낯섦과 어려움이 같이 들어오는 건데, 요 단원이 그래서 백미에 해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방정식이라 했어요. 부정방정식. 문자의 개수하고 등식의 개수가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 또는 실수 조건,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으로 여러 쌍의 해를 구해내는 것. 이걸 이제 부정방정식. 이렇게 크게 세 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안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갈리는 거죠. 첫 번째, 고차 방정식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겠지.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의 이야기.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3차 방정식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립제법. 인수분해가 아니면 못 푸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3차의 방정식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이 됐건 밥이 됐건 조립제법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어떻게든 한 번은 인수분해가 돼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조립제법을 쓸 때 뭘 고민하지? 여기다 숫자를 얼마를 넣어야 여기가 0이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잘 찍는 거죠.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잘 찍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안 되면 마이너스 1, 2 안 되면 마이너스 2, 3 안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령을 조금만 가미하자면 우리 다항식 때 배웠죠. 다항식 때 계수의 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해서 이 계수를 지금 합친다라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계수의 합의 의미가 x에 1 집어넣었다예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1엔 몇 승을 해도 1이 되기 때문에 계수들만 다 남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면 1과 마이너스 1이 서로 지워지고 마이너스 2와 2가 서로 지워지는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계수의 합이 0이면 이런 조건을 달 수 있어요. 계수의 합이 0이면 이 조립제법에는 1이 반드시 성립하게 된다. 요게 이제 실패 없는 어떤 시도죠. 계수의 합이 0이다.
가장 확실한 조건이에요. 개수의 합이 0이면 나는 이 녀석이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렇게 해보게 돼요. 아닌 게 아니라 마이너스 2 되면 딱 0이 되죠. 또 하나. 얘는 이제 개수의 합이 0이 됐다만 개수의 합이 0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개수의 합이 0이 안 될 수도 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시도해 보는 것은 홀수의 개수 부호만 바꾸는 거예요. 홀수 개수의 부호만 바꿔서 요 녀석을 마이너스 1로 삼고 요 녀석을 플러스 1로 삼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개수의 합을 하는데 홀수창의 부호만 바꿔서 다시 합쳐본 합이 0이 된다면 그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홀수창의 개수한 그 부호가 바뀐다는 뜻은 요 1차와 3차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0이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해서 0 되죠. 이렇게. 이런 시도. 자,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다 안 된다. 두 가지가 다 실패했다. 그럼 그 다음 시도는? 그 다음 시도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안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해보는 게 맞아. 대충 찍어보는 거야. 대충 찍어보는데 굳이 여기다가 약간 억지스러운 방법을 하나 도입을 하자면 최고차항의 개수로 상수항을 나눠요. 최고차항으로 상수항을 나눠요. 그러면 1분의 2가 돼서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2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그러니까 2면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 약수 중에 하나를 대입해 보면 그나마 들어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같이 2면 뭐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가 6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죠. 예. 그때 이제 괜히 거기다가 4 이런 거 넣어보지 말라는 거야. 마지막에 6인데 4 넣어볼 필요 없이 1 넣어서 안 되면 2 넣어서 안 되면 3 넣어서 안 되면 6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본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넣어본다. 그러니까 2 같은 거 넣어보면 1, 2, 2,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0이 맞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3차의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유일한 해법이다. 그런데 그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 우린 조립제법이라는 걸 시도하게 되는데 조립제법에 숫자를 넣어보는 수순이 그러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그러면 4차 방정식은요? 라고 하면 4차 방정식은 일단 첫째는 3차와 동일하게 인수분해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수분해의 방법.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고 1,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개수의 합을 해보니 0이 되네.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조립제법을 연조립제법으로 집어넣어서 결국 2차 이하의 방정식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집어넣어보는 방법 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조립제법을 4차 방정식에 시도를 할 때에 있잖아. 최우선순위가 조립제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3차와 4차를 구분한 이유가 그겁니다. 3차에서는 조립제법이 최우선순위예요. 그런데 4차에서는 특이한 4차 방정식들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에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평범한 4차 방정식인데 그 평범함이 가장 후순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4차가 나오면 첫 번째는 이거 이 뭐라고 그러죠?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복 2차식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짝수차만을 갖는 4차 방정식. 짝수차만을 갖는 4차 방정식. 4차, 2차, 그리고 상수항도 0차로 짝수차로 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복 2차식의 해법은 x제곱을 t로 치환한다예요.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는 0. 이게 졸지의 2차 방정식이 되고, 그 2차 방정식이 근이 t 이퀄 1과 t 이퀄 4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t라는 게 x제곱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의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값으로 나오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2죠. 이렇게 해서 4개의 식을 얻어내는, 이건 이제 복 2차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 2차식이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닐 텐데, 그 이유는 다항식의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훈련을 꽤 했어요. 꽤. 지금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2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애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이차항을 줬다가 뺏는 방식으로 합차 공식을 만드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짝수차만 가지고 있는 방정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4차 방정식이 복 2차식이면 방금 전과 같은 인수분해 조립제법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요 아이요. 요거는 우리 출제조망 시간에 했던 애입니다. 4차 이상의, 4차에서 5차까지요. 이상의 방정식을 보았을 때 11, 55,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사실 마이너스 4는 아무 숫자 하나는 된다고 그랬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양쪽 끝으로 다가오면서 개수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발견하면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얘 이름은 상반방정식이고요. 핵심 내용으로의 기억은 x 더하기 x분의 1을 만들어서 그것을 t라 치환하는 데 있어요. x 더하기 x분의 1을 만들어서 t로 치환하는 게 핵심의 방법입니다.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애가 있다. 그럼 오른쪽이 0이다. 그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제곱을 이렇게 나눠요. 더하기 5x 마이너스 4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퀄 0. 그런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묶고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을 묶고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t제곱 마이너스 이거 나중에 다 외우게 돼요. 실제 제곱 안 해도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워낙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이 t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5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t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6은 제로가 돼요. 그니 마이너스 6과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과 1.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이거나 t가 6이거나 거꾸로 마이너스 6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복 2차식 때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복 2차식에서는 바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면 됐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했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낼 때 양변에 x를 곱해서 다시 조금은 거대하게 생긴 2차 방정식을 온전히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6. 그럼 양변에 x 곱해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0.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 두 개를 각각 풀어야 한다. 이때 복 2차식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x제곱은 했는데 그 t값이 음수가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허수근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이게 우리 오메가 때 배운 애지? 오메가 때 배운 녀석인데 이 대표적인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커서 실근을 갖는 녀석인데 그 두 실근을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은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2루트 2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상반 방정식. 그러니까 4차는 정리하자면 복 2차식이나 상반 방정식 등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등의 특별한 방정식이 아닐 경우에 조립제법을 시도한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뭐 고차 방정식 이 정도 얘기하면 가뿐하게 지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 부분 치환하는 거야 뭐. 그리고 이런 거. 문제의 조건이 특별한 게 아니라 질문이 특별한 경우가 있죠. 질문이 특별한 경우에 그냥 얘네들의 대상을 구하려 하지 말자. 요거 2차 방정식 때 했던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이라는 게 근을 구하시오는 중학교 때 이미 끝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근 가지고 장난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로. 근이 몇 개냐? 어디서 생기냐? 부호는 어떻게 되냐? 몇 개는 있고 몇 개는 없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런 건데 2차 방정식을 내가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과 같이 4차 방정식이 나왔어. 내가 이거 조립제법 잘 써가지고 인수분해 4개로 하면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이 질문의 의도를 좀 봐봐. 이 질문이 너희 보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1에서 다 뺀 다음에 곱하라는 질문이겠냐고. 당연히 아닌 거잖아. 당연히 아닌 거에 대해서 이 근을 직접 구하러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2차 방정식 때 이런 거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제로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한다면 우리는 이 녀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항등식으로 x-알파, x-베타라고 만들 수 있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 모양은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왜냐하면 얘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고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니까 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항등식으로 같다 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이 4차식이 만약에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갖는다면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전개된 4차의 다항식은 최고차의 계수가 1이므로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의 인수분해꼴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는 이 질문이 지금 뭐 한 질문이냐면 x에다가 1 대입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모두 1을 대입하면 1-알파, 1-베타, 1-감마, 1-델타가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목에 구할 수 있는 질문이 특이할 때는 항상 이렇게 뭔가 다른 방법, 내가 식을 변형하고 거기다 얼마를 집어넣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나, 판별식을 쓰나 이런 걸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자 하시고요. 할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좀 어렵나?
할까 말까. 아씨, 고민되네. 한 방에 찾아지면 해보고요. 2차 방정식이 어디쯤 있겠니? 여기 있네? 한 방에 안 찾아지네. 에이씨. 나랏. 나랏. 아, 안 나오는군요. 그냥 만들자. 저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죠? 여기 잠깐 합시다. 얘 말고 2차 방정식 얘기를 잠깐 할게요. 현준아, 집중.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제로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은? 이라는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자, 10초간 생각. 10초간.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설계됐어요? 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이제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하면 딱 곱값이 나오기 때문에, 예,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2분의 5, 이 자리가 2분의 5 이렇게 올 것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될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서 아마 요렇게 답한 5를 생각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 근데 여기서 발상을 살짝만 좀 돌려보자면, 이 방정식이라는 건 말하자면 내가 이 알파가 근이다 라고 하면 이 알파를 여기 넣었을 때 이퀄 제로가 만족한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는 x에 얼마를 넣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1은요. 이게 항등식으로 0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자체가 이미 0이라고. 내가 0이 되는 알파를 넣은 거니까. 예. 그러면 항등식에는 등호 양변에 무슨 짓을 해도 돼요. 무슨 짓을 해도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2-5하고 알파 분의 1 더하기 알파 분의 1의 제곱은 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기다가 근이 베타라고 그러면 베타를 집어넣었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 베타의 제곱으로 똑같이 나누게 되면 2-5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제곱은 제로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두 개의 항등식을 보면서 이거 항상 성립해 라고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x
2 마이너스 5x 더하기 x제곱 이퀄 제로.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제로의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고? 맞잖아요. 맞잖아요. 나 이 x에다가 알파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요런 식이 되면서 성립함을 알았단 말이야. 예, 이 x 자리에다가 베타분의 1을 넣었더니 요게 성립함을 알았단 말이야. 근데 2차식이야. 만족하는 x는 두 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난 두 근을 다 찾은 거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다. 자, 요 문장하고 요 결론하고 여기 시작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세 개의 개수를 역방향으로 내림차순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그 근 두 개가 역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근 두 개가 역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만큼에 대한 대답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하면서 바로 요거의 역방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0의 두 근이네 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근의 합이에요. 그냥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버리면 그냥 5라고 한 방에 나올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2차 방정식 내에서 끝나면, 아니, 좀 전에 요만큼 쓴 거랑 이거 쓴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차피 이거 이렇게 바라보려면, 이거 쓰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에이, 이거나 그거나 저거나 너무 그냥 쓸데없는 거 하나 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싶지만, 이게 차수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차수가 늘어나면, 이런 지금과 같은 질문에 이거 만약에 대답을 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통분을 해야 돼. 어떻게 통분을 해야 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분의 베타, 감마, 델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델타 더하기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할 거라고? 아니라고 봐요. 네. 아니라고 보고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6은 제로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이면 사실은 지금 제가 쓰는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써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을 때 36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은 0. 개수를 딱 반대로 쓴 거예요. 딱 반대로 썼을 때 이 녀석의 네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이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저 녀석은 바로 그 네 근의 합이죠. 그럼 4차 방정식에서 네 근의 합이 뭐였냐면 ax 4승 더하기 bx 3승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들들들들 제로 이렇게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였다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 최고차항분의 둘째 항, 두 번째 차수항. 그러니까 얘로 얘기하면 4차의 개수 분의 3차의 개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없네? 3차의 개수가 얼마란 얘기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얄짤없이 얘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은 0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없이. 알아듣겠어요? 물론 그럼 저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복 2차식이니까 복 2차식 나름대로의 풀이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후일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본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저렇게 푸는 게 쉽구나 하는 거 알 거예요. 네.
자, 이게 별거 아닌 문제인데 고1들이 첫 번째로 당황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아까 뭐라 그랬지? 3차 방정식의 해법은 조립제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립제법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자가 등장한 거예요. 계수에. 이게 계수에 문자가 등장을 하면 2차 방정식 때 우리의 경험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거든.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어쩌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데 어쩌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니다. 3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문자를 달고도 얼마든지 인수분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조립제법에 그냥 얘네들을 다 참여시켜 버리는 거예요. 2k 마이너스 2k 아닌 게 아니라 계수의 합을 해보면 딱 0이잖아. 그죠? 문자를 달고도 0이에요. 예, 여기 1 집어넣으면 2k 마이너스 2k 집어넣어서 0이고. 그러니까 이거 1이라는 애로 조립제법 되는 애입니다. 1, 0은 0, 2k, 2k, 0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 녀석은 x-1과 x제곱 더하기 2k 이퀄 제로라는 식의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인데 상관없어요. 한 개의 실근과 했을 때 x는 1, 이 녀석이 실근을 담당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므로 이 녀석이 허근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k가 허근되는 방법. 그 말은 x제곱 이거 원래대로 풀면 마이너스 2k 한 다음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k 이렇게 씌울 거니까 여기가 음수가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2k 이 녀석이 음수이면 된다. 다시 말하면 k가 양수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k가 양수면 허근이에요. 그러니까 양수를 만드는 정수 k의 최소값은 1이 되겠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걸 계수의 합을 얼른 해보세요. 그럼 1, 마이너스 5, 4 해서 숫자로 0이 되고 k와 마이너스 k 합쳐보면 0이 됩니다. 이것도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립제법으로.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데 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하기 전에 니네 내가 이것도 이제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미리 알았으니 미리 주의를 시켜놔야지. x 여기 굳이 x 아니어도 돼요. 어떤 숫자여도 되는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전개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알고 있읍시다. 이거 전개하라고 시켜놨더니 두 개 전개하고 그 두 개 전개를 얘랑 다시 한번 전개하고는 하는 장면을 내가 종종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두 개항, 두 개항, 두 개항으로 이렇게 세 덩어리를 전개할 때 얘들아 쓰는 요령이 있어. 그걸 미리 좀 알고 있자고.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여기 나 봐줘. 처음에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하나의 바구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의 바구니고 그 바구니 안에 x와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x와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다가 밑에 이렇게 깔때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밑에 깔때기가 있고 요 바구니 안에 x랑 마이너스 베타랑 들어있는 거예요. x랑 마이너스 감마랑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q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떨어지는데 뭐 하나 떨어지는데 이 바구니에 있는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구니에서는 x 하나가 떨어지거나 또는 마이너스 알파 하나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쪽 바구니도 마찬가지고 x가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베타가 떨어지거나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x가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감마가 떨어지거나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그 무작위적 선택이 일어났을 때 경우를 나누어서 내림차순으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떨어졌다. 그러면 x 세제곱이 되겠죠. 얘가 x만 3번 떨어졌다. 그러면 x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 떨어진 세 녀석만 곱할 거니까. 그럼 이거 x 3차가 됐지.
그럼 x 2차를 생각해 보자. x 2차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x 2차가 나오냐 하면 여기서 x, 여기서 x, 여기서 마이너스 감마 떨어졌을 때 그게 x제곱이에요. 그걸 곱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x제곱일 텐데 내 말 빨라? 알아듣겠지? x 마이너스 감마 떨어지면 마이너스 감마 x제곱인데 이런 일이 또 언제 어디서 일어나냐면 xx하고 마이너스 베타 떨어졌을 때 xx하고 마이너스 알파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이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1차항 생각해 볼게요. 1차항 생각해 보면 x 하나 떨어지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떨어질 때예요. 그러면 x랑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곱해지는 거니까 결과는 베타 감마 x죠.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가 떨어졌으니까 둘이 곱하면 베타 감마가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알파 베타 조합, 베타 감마 조합, 감마 알파 조합에 x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이건. 그리고 마지막 x 없이 숫자만 떨어진다.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마이너스가 3번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항 2개짜리가 3개가 곱해져 있건 4개가 곱해져 있건 지금 이 아이디어로 곱하는 거예요. 전개를 할 때.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 지금 말한 내용을 활용해 볼게요. 이거 잘못 풀으라고 잘못 알려놓고 이제 근각의수와의 관계만 알려준 다음에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1,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 이거 3개 적어놓고 이거 전개하려고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전개하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요. 감마 플러스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조금만 편하게 이야기하면 마이너스를 통합하여 앞으로 빼놓고 2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베타, 2 더하기 감마의 값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요령의 정리가 필요한 거죠. 예, 바구니라 생각하고 2만 3번 떨어지면 2의 3승, 2가 2번 떨어진 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2가 1번 떨어진 거에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예, 그리고 2가 안 떨어지면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3개의 자리에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답을 하면 돼요. 이해하세요? 예. 요거보다 사고의 방향이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이거 한 번 더 풀면서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일단 이 전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능력 같아. 그래서 요거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자. 근각의수와의 관계는 뭐 이제 각자 하다 보면 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그 출제 조망 2차 방정식 할 때 했던 얘기예요.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등식을 보고 그 2차 식을 내가 제작해내는
방식으로 알려줬던 건데 그게 3차가 되어도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차식 px래요. 그런데 1 집어넣고 했더니 마이너스 1이야. 3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야. 4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 무슨 소리냐면 px 플러스 1을 하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px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p1에다가 더하기 1 넘어가고 p3에다가 더하기 1 넘어가고 p4에다 더하기 1 넘어가면 결과는 늘 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1과 3과 4라는 소리입니다. 저 x자리에 1을 넣어도 0, 3을 넣어도 0, 4를 넣어도 0인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px 플러스 1은 최고창의 개수 3차식인데 1이래요. 1. 이거 모르면 문자로 놔야 돼요. 그리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이래주면 된다라는 거야. 3차 방정식은 근이 딱 3개밖에 없는데 그게 1, 3, 4라는 걸 알았으니. 예, 그래서 최종 결론 px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작하는 방식. 요것도 별거 아닌데 익숙해져야만 한다. 익숙해. 예. 낯선 게 문제예요. 낯선 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요렇게 푸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낯설어 하는데 저거 1학년 모의고사에 아마 나올 겁니다. 너희들 치게들. 모의고사에서 첫 문제로 저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은 켤레근. 이 두 가지 유형을 같이 봐야만 효과가 있는 내용인데 3차 방정식 한 다음에 여기에 1 플러스 루트 2 유리수 하나 무리수 하나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근이 나오면 잽싸게 뭘 찾으라고 했냐면 유리계수 조건이 있나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유리계수 조건이 있는가. 여기 계수가 1ab 마이너스 3인데 1과 마이너스 3은 유리수인 거 알겠고 ab가 뭐지 하고 쫙 찾아보면 굳이 이렇게 써줍니다. 굳이. 이렇게 되면 이게 유리계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유리계수 방정식에서만 켤레근 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 유리계수 방정식에서만 켤레근 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리계수 방정식이 되었고 따라서 1 더하기 루트 2가 한 근이라면 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미정하여 놓으면 실근 하나죠. 예. 미정하여 놓으면 이제 저 마이너스 3이라는 아이가 3은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와 그리고 알파 세 근의 곱이 되죠.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1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요. 그럼 알파 구해지죠. 알파는 마이너스 3. 그럼 알파 마이너스 3까지 해서 세 근 다 나왔으니까 이거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A, B 값 다 구할 수 있죠. 요렇게 하는 켤레근.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녀석도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그럼 퍼뜩 생각나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2i도 한 근이겠네. 켤레 복소수 한 근이겠네. 는 이게 확인이 되었을 때 실계수 방정식에서만 켤레 복소수엔 허근은 실계수 방정식에서만. 그러면 학교 내신에서 선생님이 얘네들이 이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조건으로 문제를 내실 거고요. 얘네들이 이 문제를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뭘로 낼까요? 이게 없는 걸로 낸다고요. 이게 없는 걸로.
예, 실계수 방정식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내면 절대 켤레근 이론을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보관은 뭐지? 보관?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리계수 방정식이 아니야. 못 쓰네? 실계수 방정식이 아니야. 못 쓰네? 켤레근을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주어진 한근을 본식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예, 이 사례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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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출제 조항에 있는데. 뭐 아무튼 됐고요. 오메가 얘기는 이제 복소수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보시고 이걸 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한 무대기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고 옛날 것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질문 있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덩어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그래서 1차의 연립방정식, 2차의 연립방정식 요렇게. 그러니까 원을 빨리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그거예요. 이게 원이고 이게 직선이거든요. 이거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두 교점 찾는 문제예요. 그거를 원과 직선의 이론으로 풀게 되면 검산도 가능하고 훨씬 더 명확한 답이 나오죠. 그래서 빨리 원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2차 연립방정식. 지난 시간에 출제 조망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2원 2차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모르면 바로바로 해설지를 보도록 하세요. 모르는데 연구하고 있지 마. 제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너희가 문제를 풀다가 사실상 이 문제가 풀린다와 안 풀린다의 경계 지점은 고민한 지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도 실력 따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0초에서 1분이면 나 이거 푼다 못 푼다 바로 나와. 문제를 이렇게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필요한 이론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나 이거 못 푸네? 하는 판단이 한 30초면 돼요. 너희들은 아직은 시행 단계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그 시간을 포함해서 5분 정도. 5분 정도면 자기가 푼다 못 푼다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아집이자 시간 낭비예요. 더 고민하는 건. 그거 들고 선생님께 가서 질문해서 해결을 하나 바로 옆에 있는 해설지 펴서 해결을 하나 내가 말했지. 상태는 똑같은 거라고 그게. 그냥 모르던 걸 알게 된 것뿐이야. 누군가에게 배운 거지. 사람에게 음성 지원으로 배웠냐? 해설지에 있는 글로 문자 지원으로 배웠냐? 뭐가 달라? 똑같지. 그러니까 질문은 좋은 것, 해설지 보는 건 나쁜 것, 이제 이 개념은 버리세요. 다만 모르는 걸 알게 됐으면 이제 그걸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알게 되었는가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들고 나와서 질문이 아니라 선생님 제가 이거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가 가장 바람직한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뭐 해설 아니 미안해. 나 그런 거 많이 봐서 그래. 막 해설지 뺏고 막 해설지 찢고 막 버리고 해설지 보면 마치 무슨 금기의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은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고민하기 싫어 하면서 막 자꾸 답지 보는 습관들까봐 그런 거고 너희들 안 어려. 이제 그거 할 나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해설지를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제일 빠른 선생님으로 활용할 때예요. 안 볼 거면 왜 썼냐 해설지. 그렇지 않아?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매번 방정식들마다 자신의 해법들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빨리 머릿속에 이렇게 칸막이 쳐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넣어야 돼요. 그걸 이번 중간고사 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얘네들의 분류가 쫙 되게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센서학으로 좀 적어요. 문제 양이. 그래서 이건 출제 조망이나 뭐 가지고 있는 개념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봐서 한 분류 안에 여러 문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시행을 많이 쌓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센수학이 좀 뭐랄까 귀찮았던지 아니면 요즘 트렌드가 부정방정식을 어렵게 안 낸다는 트렌드를 반영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부정방정식 내용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센수학. 그래서 이것도 출제조망 꼭 활용하도록 하시고요. 출제조망에 어려운 애들 많이 넣어놨어요. 모의고사 형식에. 자, 문자 2개, XY, 그리고 정수의 조건. 그래서 XY 곱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처음에 갈피를 못 잡으면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어쩌란 얘기야, 도대체. 이럴 수 있는데, 이 정수 형태의 부정방정식은 정수와 정수를 곱하면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시밥비 쟤를 인수분해 해라. X 그리고 Y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일단 이걸 전개했을 때 XY는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1X니까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어야만 이렇게 곱한 애가 X가 될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어야만 이렇게 곱한 애가 Y가 될 것이고 다만 상수항을 곱했을 때는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뒤에서 4를 빼줘야 이게 원식을 건드리지 않은 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x 더하기 1, xy 더하기 1은 4이고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먼저 표를 만들되 x 더하기 1과 y 더하기 1의 표를 만들어요. 1, 4, 4, 1, 2, 2. 근데 자연수 조건이 아니고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6쌍이 나와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결과가 소수일 때랑 합성수일 때랑 차이가 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와 y를 하는데 이 플러스 1, 플러스 1을 이 바를 넘기면서 등호를 넘기는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여기서 다 마이너스 1씩 빼는 거야. 그러면 0이 되고 3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되죠. y도 마찬가지. 이 플러스 1이 넘어오면서 여기서 다 1씩 빼요. 그럼 3, 0, 1이 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6쌍의 정수의 순서쌍을 구했고요. 얘가 원하는 것은 xy 곱의 최대값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xy 곱으로는 0, 0, 1, 10, 19가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아이 10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방정식의 대표적 풀이에요. 대표적 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xy 하나, x 하나, y 하나 상수항. 그러면 인수분해 빨리 하는 거. 저 과정을 이렇게 저 위에 있는 식 있죠. xy의 곱 하나, x 하나, y 하나 상수항. 이거를 바로 내주면 또 부정방정식에 익숙해진 애들이 편하게 생각할까봐 이걸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보고 만들으라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내주고 두 근이 모두 정수이다. 두 근이 모두 정수이다. 이렇게 내주는 케이스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아까와 같은 요 이전 문제 같은 모양이 되냐면요. 두 근의 합은 a-3이고 두 근의 곱은 a-2이다. 먼저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쓰면요. 요것도 전형적인 부정방정식의 사례인데 문자가 몇 개야? 현준아, 문자가 몇 개야? 저 식에? 응? 2개야? 내 눈에 왜 3개로 보이지?
알파와 베타와 A 세 개 아니에요? 세 개. 등식은 몇 개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문자가 세 개면 등식이 세 개여야 풀린다고. 그게 연립방정식의 대원칙이잖아. 그런데 문자는 세 개인데 등식은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나에게 정수 조건이 있는 거죠. 이러면 이거 부정방정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하나를 없애는데 알파 베타 곱과 알파 베타 1차가 보이면 요 두 개를 빼가지고요. 빼가지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아래에서 위를 빼니까 1이 되네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뺐고 아래에서 위를 뺐어요. 근데 A가 사라졌죠. A가 사라지고 남은 식이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알파 베타가 정수인 걸 알아요. 정수 알파 베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원식을 훼손하지 않고 인수분해를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이렇게 넘어가서 2, 3, 0,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그럼 이제 알파, 베타의 조합은 이렇게 나왔고 모든 상수 A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그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을 하자면 A는 알파, 베타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 2를 더한 값이 A예요. 그래서 A를 여기다 이렇게 쓱 써주면 8, 2 이렇게 해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8과 2 두 개입니다. 나 뭐 하는지 알죠? 물론 이걸 쓰면 안 되나요? 그럼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 더하기 3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이거 둘이 더한 다음에 3 더하면 8 아니야? 맞죠? 이런 얘기. 요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수근이라는 조건을 주면서 부정방정식으로 만드는 케이스. 또 나름 업계에선 유명한 녀석입니다. 어려운 문제 중 유명하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잘 안 나온다는 실수형의 부정방정식.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 된다. 요 건인데 합쳐서 0 되려면 하나가 양수일 때 다른 하나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제곱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음수를 못 만드는 대상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적인 0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요게 중간항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중간항이 등장을 하면 XY 이게 XY가 함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분배와 조합이 되게 중요한데 얘는 다소 쉽게 냈습니다. 4, 4니까 1이 필요한 거죠. 4, 4, 1 조합 완전 제곱식 할 때. Y제곱이 2개짜리니까 이걸 하나를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169 이것도 유명한 완전 제곱의 조합이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의 제곱과 y 플러스 3의 제곱 이퀄 제로 해버리면 y는 마이너스 3이어야 하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에서 0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고 요렇게 답을 하면 된다. 이건 쉬운 거. 은근히 어려운 조합들이 있어요. 이거 만들 때. 심지어 어떤 어려운 애는 이 0을 이용해서 양변에다가 숫자를 좀 키워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에다 예를 들어 2를 곱한다거나 3을 곱해서 완전 제곱식의 그 계수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내는 다만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조합이겠죠? 아닌가? 이거 어려운 조합인가?
2x, y, 4y, 2, 3, x제곱 1, 4, 4, x 하나, y 하나, 에이, 이건 쉽네. 아, 물론 너희들은 못 알아들은 거 알아. 근데 해보면 알 거예요. 해보면. 예. 조금만 시도해보면 몇 번의 트라이 끝에 제곱 이렇게 세 개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 겁니다. 자, 좋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러면 여러 가지 방정식도 벌써 또 2시간을 쓴 겁니다. 2타임을 사용해서 푼 거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사례로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연습의 시간 많이 남아있다. 예.